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 석사과정의 서하윤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도심 항공교통 소음 영향 분석을 통한 운항 수용량 산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 소음 수용량 정의 및 규제 기준, NPD 데이터 생성, 시뮬레이션 설계,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의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UAM은 약 1500피트, 즉 도심 저고도에서 운항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 때문에 UAM 운항에 있어서 기술 개발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이하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UAM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소음이 18%로 17%를 차지한 안전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UAM의 소음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운항 수용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 설계입니다. 소음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건강 영향을 주는 원치 않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 소음을 평가할 때는 하루를 일정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람의 수면과 활동 패턴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국내는 07시부터 19시까지는 주간, 19시에서 22시까지는 석간, 22시에서 07시까지는 야간으로 구분한 후에 각각 0, 5, 10데시벨의 가중치를 반영해 하루 전체 소음을 평균화한 단위인 LDN을 소음 평가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LDN을 기준으로 소음 수용성을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소음 수용량의 정의와 규제 기준입니다. 국내에서는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1종에서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61데시벨 이상인 지역은 방음, 냉방시설 설치, 수신료 지원, 전기요금 지원의 대상이며 70데시벨 이상에서는 손실 보상과 토지 매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1데시벨 미만이 되는 시점까지의 운항 대수를 소음 수용량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제 소음 예측의 핵심 데이터인 NPD 개념입니다. NPD는 노이즈 파워 디스턴스의 약자로 항공기의 엔진 출력과 수음점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이는 거리별로 얼마나 큰 소음이 도달하는지를 정량화합니다. 또한 NPD는 소음 예측 모델과 시뮬레이션의 핵심 입력 자료로 사용됩니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항공기들은 FA와 이하사의 NPD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만 현재 eVTOL이나 UAM 기체는 아직 실측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항공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케일링 기법을 적용해 조비사의 S4 기체의 NPD 데이터를 새로 생성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델타 SEL 산출 공식은 항공기의 NPD 데이터를 기반으로 UAM 기체의 형상, 운항 조건 차이에 따른 소음 변화를 보정하기 위한 경험적 스케일링 모델입니다. 식과 각 기호별 의미는 사진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 첨자 0이 들어가는 Y0, B0, D0와 같은 값들은 기준 기체의 파라미터를 넣는 건데 식을 보시면 기준 기체의 파라미터 값과 대상 기체의 파라미터 값이 서로 대응하게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식은 각 파라미터가 소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로그비 형태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준 기체와 UAM 기체의 파라미터를 비교함으로써 델타 SEL을 구할 수 있고 이를 기준 기체의 SEL에 보정함으로써 UAM 기체의 NPD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항은 관측자 거리 감쇄항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항은 로터 직경과 블레이드 수 같은 기하학적 스케일링 요인으로 기체 크기가 커질수록 더 큰 소음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헬리컬 팁 마우스로 블레이드 끝이 바르게 회전할수록 공력 소음이 증가합니다. 네 번째는 블레이드의 형상과 공력 특성을 고려하여 양력 항력 계수나 두께비 변화가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블레이드의 수와 회전 속도의 결합 효과를, 그리고 마지막 항에서는 방사각에 따른 방향성 소음을 나타냅니다. 즉 델타 SEL 산출식은 이러한 항들의 조합을 통해 기체 간 물리적 차이를 로그 스케일로 보정하여 UAM 기체의 MPD 데이터를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MPD 데이터 생성하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MPD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준 기체로는 세스나 172R을, 대상 기체로는 조비 S4를 설정했습니다. 세스나 기체의 경우 이미 인증된 MPD 데이터가 있어서 이를 기반 모델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이후 두 기체의 추진력, 블레이드 수, 회전 속도 등 파라미터 값을 비교해 그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델타 SEL을 계산했고, 기준 기체의 MPD 곡선을 보정하는 절차를 통해 클라임, 크루즈, 어프로치 단계별 각 운항에 따른 UAM 기체의 MPD 곡선을 생성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 5 같은 경우는 조비 S4 기체의 최종 MPD 결과를 나타냅니다. 각 비행 단계에서 거리 증가에 따른 SEL 값이 변화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주요 입력 데이터입니다. 먼저 기체는 조비 S4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실측 MPD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스케일링 기법으로 조비 S4의 MPD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했습니다. 노선은 KUAM 실증 사업의 김포 여의도 구간 중 김포 버티포트 출발 절차만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접근 절차보다 이륙 절차에서 소음 영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운항 절차는 알포포 헬리콥터의 표준 절차를 단순화해서 구성했고, 최고 고도를 1500피트로 맞춰 도심 내 저고도 운항 조건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항 조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즉 가중치 10dB이 부과되는 야간 시간을 제외한 주간과 석간 시간만으로 설정하였고, 각 시간당 한 대에서 최대 6대까지 반복 운항하는 시나리오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ADT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우선 ADT는 미국 FA가 개발한 항공기 환경 영향 통합 해석 도구입니다. ADT는 항공기의 비행 절차, 엔진 출력, 기상 조건 등을 입력하면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배출가스를 종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노이즈 모듈을 활용하여 각 운항 시나리오별로 거리, 출력, 기체별, MPD 데이터를 연계한 누적 소음 분포를 산출했습니다. 먼저 입력 단계에서는 앞에서 보신 표의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다음 프로세스 단계에서는 시간당 한 대부터 6대까지 운항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표준 대기 및 지형 반영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ADT는 각 항공기의 개별 소음을 계산한 다음 단순히 평균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합산 방식으로 여러 대의 소음을 중첩해 누적 소음을 계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환경에서 동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총합 소음, 즉 누적 소음을 현실적으로 방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력 단계에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생성된 노이즈 컨투어 맵을 비교하여 61dB 이상 영역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용 한계를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ADT를 활용해 김포 버티포트에서 시간당 운항 대수를 1대에서 6대까지 늘려가며 누적 소음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도 위의 색은 소음 등고선으로 색이 진해질수록 소음이 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의 점이 김포 버티포트를 의미하고 북쪽 노선은 김포 킨텍스 노선을, 동쪽으로 뻗은 노선은 김포 여의도 노선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간당 운항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등고선이 바깥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대 시점에서부터 61dB 이상 구간이 새롭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개만 두고 비교하자면 왼쪽은 시간당 1대 운항, 오른쪽은 시간당 5대 운항 시의 소음 분포입니다. 5대 시점부터는 버티포트 주변에 61dB이 생성되었습니다. 등고선의 특성상 각 지역별 소음값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미리 설정한 지상의 수음점별 소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ADT에 있어서 이 기능으로 확인해 본 결과 5대일 경우 버티포트 근처에 최대 61.27dB이 생성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한 소음 기반 수용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1dB 이상 영역이 생성되기 직전 구간, 즉 시간당 4대를 UAM 운항의 소음 수용 한계로 산정했습니다. 이제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DT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간당 1대부터 6대까지 운항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누적 소음 분포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61dB 이상 영역이 급격히 확장되는 시점이 시간당 5대에서 나타났고, 이를 기준으로 UAM 운항의 최적 수용량은 4대로 도출했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은 단순히 등고선을 그린 것이 아니라 소음 기반으로 도심 운항의 한계를 정량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결과는 향후 도심 내 UAM 운항 정책이나 버티포트 허가 기준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책 기준값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사용한 MPD 데이터가 실제 측정값이 아닌 세스나 172R 기반의 스케일링 데이터이기 때문에 완전한 실기체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단일 노선과 단순화된 운항 절차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복잡한 도시 운항 환경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측 MPD 데이터와 다양한 UAM 기체 정보를 반영해 다중 노선, 기상 조건, 인구 밀도 요소를 통합한 확장형 수용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일 사례 분석에서 벗어나 도심 UAM 운항 한계와 사회적 수용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